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자, 이번에는 2025 창업 세무 상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많은 분들이 바쁘실 텐데 그래서 이 시기상 이번 주 소식을 창업 세무 상식으로 준비를 해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장사를 하다 보면 세금 신고를 놓치기가 쉽고 그로 인해 가산세가 붙거나 납부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바뀌는 세목 항목들이 소상공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장사하면서 매출은 줄었는데 세금은 그대로라 더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창업 세무 상식을 좀 잘 알아줘야 되는 중요성, 필요성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업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대부분 얼마 남았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세금을 10%씩 내고 나면 마이너스였다는 걸 그때서야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무엇이 남고 무엇이 모자란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금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이 꼭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의 유형 구분입니다. 과세, 면세, 일반, 간이과세자 등이 있고요. 둘째로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 셋째, 비용 처리와 공제 항목을 제대로 아는 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창업자가 사업 시작과 동시에 알아야 하는 기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유형은 어떻게 나뉘는 건가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과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사람으로 나뉘고요. 과세 사업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눕니다. 네. 또 면세 사업자는 도서, 의료, 교육 등 일부 공익 목적 업종이고 대부분의 장사 업종은 과세 사업자입니다. 과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간이 과세자는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간이 과세자 중에서도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매출 업종에 따라서 일부 항목은 면세가 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 과세 사업자군요. 그렇습니다. 이 매출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 예를 들어 연매출이 3천만 원인 1인 미용실은 간이 과세자이고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4,800만 원 미만이니까. 반면에 연매출 1억 5천만 원인 음식점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되고 부가세를 매출액의 10%, 1,500만 원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라도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 매출뿐 아니라 업종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일반 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합니다. 상반기 매출은 7월 1일부터 25일, 하반기 매출은 1월 1일부터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에 1월에서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합니다. 납부는 홈택스나 인터넷 치료,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고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1년에 2번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부가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 계산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 과세자는 매출의 10%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이 5천만 원이면 부가세는 500만 원, 매입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실제 납부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 후 계산하며 매입세의 공제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간이 부가세 부가율이 4%라면 1억 원 매출에서 400만 원이 부가세가 되며 여기서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전자세금 계산서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기로 끊어주는 게 있고 컴퓨터로 끊어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로 홈택스 들어가서 끊어주는 거를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라도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부터 적용 중이고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이나 사업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역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류가 생기면 기한 내에 홈택스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로 보완해야 합니다. 네, 매출에 따라서 조금씩 이 방법이 다르군요. 지금 이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주말이라서 6월 2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는 24시간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전자신고 시 소액 세액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신고는 간단 장부나 복식부기로 하며 업종별 기준에 따라 장부 유형이 달라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또 전자신고를 한다면 소액 세액 공제 혜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이자나 배당소득자 등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라든가 1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득이 있을 경우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각 소득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입력해야만 합니다. 네, 소득별로 세율이 다른데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1,400에서 5천만 원은 15%,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은 24%, 이후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2천만 원이면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등을 통해 실질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등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 좀 궁금해지는 게 프리랜서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소위 3.3% 원천징수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이나 이제 대금을 지불할 때 그걸 띄고 주는 거예요. 프리랜서라 외주 영역비를 지급할 때는 3.3%를 원천 징수를 하고 이 징수한 사람이 나중에 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납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200만 원을 지급 시 6만 6천 원을 떼고 193만 4천 원을 지급하며 원천 징수세를 따로 납부해야 됩니다.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면 지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프리랜서에게 이제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그렇고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어떤가요? 자, 여기서도 급여도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원천 징수해서 매월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면 해당 소득 구간에 맞는 세율로 공제하고 그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같이 징수해야 하며 신고는 홈택스 및 4대 사회보험 포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네, 또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세도 따로 있는데요. 지방세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등록면허세는 1월, 자동세세는 6월, 12월, 재산세는 7월, 9월, 주민세는 8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10% 등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자동 알림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2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인 2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도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방세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방세 비용 처리가 아니고 그냥 비용 처리. 비용 처리는 재료비, 임대료, 유류비, 광고비 등 사업용 카드나 통장,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으로 증빙이 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개인 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간이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용 계좌로 개인 계좌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좋고 매입 매출 전표로 수기로라도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도서공연비, 체육시설 이용료. 근데 2025년 7월부터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 300만 원까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30%인
9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육시설이 국세청에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네, 이 기부금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돼서 고향사랑 기부제도 이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연말에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올해도 달라진 세금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부터 달라진 세금 제도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자녀 세액 공제가 확대돼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결혼 세액 공제도 신설됐어요. 2024년에서 2026년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공제됐습니다. 체육시설 공제도 새롭게 도입되었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2027년까지 연장됐으며 수도권 외 지역 창업자는 법인세 100%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자녀 세액 공제가 확대가 됐군요. 아이 키우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된 건가요? 자, 예를 들어 자녀 세액 공제 확대를 보면 기존에 둘째 아이까지만 공제가 됐었어요. 올해부터는 첫째 30, 둘째 50, 셋째부터는 7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확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셋을 둔 자영업자가 처음에는 50만 원 정도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와 함께 또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혼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 2025년에 결혼한 청년 부부가 음식점을 창업했는데 혼인신고 기준으로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창업 첫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내년까지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결혼 세액 공제 꼭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세액 공제가 된다고요? 예, 하루 종일 가게에 매여 운동할 시간이 없던 한 카페 사장님은 저녁마다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1년에 200만 원 가까이 쓰는 헬스장 이용료 중 60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하십니다. 단 이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시작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자에게 해당되니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 소득 공제가 시작이 되는군요. 또 창업 중소기업 감면도 있다고요? 자,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한 30대 청년이 작은 가구 쇼룸을 얻었는데 법인 설립 후 5년 동안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확장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며 계획 중인 분들은 지역 요건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 창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감면 혜택 소식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서 창업 채무 상식에 대해서 좀 쭉 짚어봤는데 끝으로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증빙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 홈택스, 손택스 등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을 모르고 넘기면 가산세가 커지고 제대로 알면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장부정리, 세무신고, 공제 항목 확인까지 사전에 준비하고 실행하는 습관이 창업 성공의 기본입니다.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 증빙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 홈택스, 손택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달 세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하다 보면 생각외로 빠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무사무소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뭐를 더 가져와라.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네, 세금은 모르고 넘기면 가산세가 커지고 제대로 알면 절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유익한 소식도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사업 컨설턴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